우리 청년들도 결국 그거 아닌가요? 첫 번째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후원으로 가고 있죠. 바로 그 그랑뚜로. 그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공기와 산소가 많이 안 좋아지자 부르주아들이 돈 있는 계층들이 맑은 공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스위스로 떠나게 됐던 바로 그때부터를 패키지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패키지 그러면 깃발 부대. 근데 이 팬데믹으로 그거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좀 이런 팬데믹으로 인한 이런 환경들이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저 역시도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거리에 사람이 없어지고 상점이 문을 닫는데 어찌 가이드가 뭘 활동을 하겠습니까? 문화 해설? 아니 뭘 누가 오셔야죠. 주재원들의 교민사회와 교민들의 교민사회, 현장의 모습들이 정말 확연하게 달라지죠. 식당들은 문을 닫고 민박하는 사람들들, 야반도주들도 많이 했어요. 정말 참 쓸쓸한 모습들이 유럽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그것만큼은 유럽이 조금 빨랐던 건 사실입니다. 1차 접종이네 2차 접종이네 뭐네 하면서 무슨 백신이네 뭐네가 조금 한국보다는 유럽이 빨랐습니다.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접종을 빨리 받을 수 있었는데, 2차 접종이 끝나고 얼추 국민의 60%네 70%네 그런 데이터들이 유럽에 공용적으로 돌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배달을 허용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신데요. 유럽은 배달이라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전주 비빔밥은 서울에서 못 팝니다. 법으로 걸리는 게 아니고요. 서울 사람은 누구도 전주 비빔밥은 전주에서 먹는 거지 서울에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밀라노에는 나폴리 피자가 없습니다. 그게 유럽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을 배달을 해서 온다라는 게 유럽 멘탈에서는 불가능했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도 유럽에서 음식이 배달되는 게 과연 이 사람들이 배달을 받을까? 그런데 음식을 배달하기 시작했던 게 아니라 식료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격리자들이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들로라는 어떤 시스템이 우리들에게 보면 무슨 민족 상품 상호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음식물 쪽으로 배달이 어플이 접근을 했던 게 아니라 제품들이라든가 어떤 좀 큰 딜리버리 차원에서 적응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역시 한국 식품점들과 한국 식당들은 그 와중에도 머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후배입니다만 한 식당을 하고 있었던 후배한테 제가 알아서 짜응을 해서 그 집에 배달맨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배달 알바를 시작을 했죠. 예.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왜 못하겠느냐가 이제는 1년쯤 넘어가고 나니까 뭔 짓이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차 접종, 3차 접종까지 말이 오고 가고 일찍 맞는 분들은 맞게 되고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식당이 오픈이 선언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쉽게 해서 테이블이 8개인 집은 4개는 장사할 수 있고 4개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근데 말이 그랬지 한 달 만에 그냥 유야무야 그냥 돗대기처럼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그때도 막 계속 PCR 검사네, 접근이 어떠네 저떠네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보건복지부 쪽이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그걸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럽에서는 유럽 내 인구는 상당히 자유롭게 이동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국보다 그거는 거의 1년 정도는 빨랐습니다. 그래서 배달로 시작했던 제 일이 이제 홀서빙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위기감이 조금 더 들고 있던 와중에, 내가 이렇게 힘이 든데 나와 함께 거래를 하고 주축이 되어든 서울에 있는 여행사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참 누가 누구를 걱정을 해요. 하지만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반, 2년 만에 연락을 몇 군데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한국은 3차 접종이 어르신들부터는 돼 있고 되네, 풀어야 되네, 어쩌네, 어느 나라는 어떻다, 이런 식의 데이터가 조금씩은 좀 움직이고 있어서 어찌 보면 그때부터 희망 고문이 되더라고요. 이통에 그리고 빛이 이렇게 들어왔고 그럼 우리 동양은 좋네. 산이 근사하네. 저는 우리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인도도 그렇다는 거야. 동양의 눈, 서양의 시선. 이 논문 제목으로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이들은 분석을 했다는 거야. 식당에 갔어요. 한국만 주문 가능한 메뉴가 있죠. 왜? 그 2명이 아저씨가 앉아가지고서 왜 식당
그죠? 뭐 어떻게 술은 어떻게 드실까요? 몇 병 갖고 올까요? 그랬더니 한두 서너 병 주세요 그러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한두 서너 병이라는 게 어딨어. 근데 놀랍죠? 친족 관계가 아닌 그 이모께서 알아서 갖고 온다라는 사실이야. 그리고 갖고 오면서 그러잖아요. 안주는 뭐로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무거나 주세요라는 메뉴에 없는 걸 시키는데 또 갖고 온다는 거야. 유럽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논리죠. 두 병이면 두 병, 세 병이면 세 병 해야지. 바로 동양의 눈, 서양의 시선. 여행을 저는 제 부모님을 모시고 제 장인 장모죠. 예, 처갓집 어르신들도 모시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겹사둔 행사도 저는 몇 번을 했어요. 저는 그걸 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귀한 손님이죠. 내 아이들과 아빠 엄마가 여행을 합니다. 여기도 많이 하시고 계실 거고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여행 많이 하실 겁니다. 3대가 가는 여행을 저는 최고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3대가 여행 가는 거 그거 본인 돈으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큰 돈 나갑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쇼핑은 바로 추억에 경험에 돈을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행이라는 게 가장이라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든 숙제 같은 것인지를 많이 좀 배우던 어떤 계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올해 여행을 전 세계를 모시다 보니 3, 40대 분들보다 6, 70대 분들이 식사 더 잘하시는 거 아세요? 그거 묘한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두 번의 케이스나 1년의 케이스가 아니라 정말로 공식적으로 27, 8년의 데이터를 뽑아보니 3, 40대 영어를 잘하는 분들보다 6, 70대 영어가 어눌하신 어르신들이 식사를 훨씬 더 잘하시더라. 성당, 광장, 미술관, 박물관에서의 만족도는요 동일해요. 미술관 3개 보나 성당 4군데 가나 어차피 종교개혁할 거 아니면 어차피 같아요. 성당 정면에서 보나 측면에서 보나 같아요. 그냥 거기선 같아요. 입장료 내고 안에 들어가서 스탠드 글라스를 보나 밖에서만 보나 어차피 만족은 같아요. 오전에 2군데 성당, 오후에 3군데 성당, 그 다음날 성당 간다고 그러면 조용히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그만 가자고. 어차피 어트랙션에서의 만족도는 대동소이한데 식사에서의 불만족과 불평이 상당히 높낮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되려. 그걸 고객분들한테 못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식사를 잘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금 작고하시고 현충원에 묻혀 계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입이 좀 멋있으신 분이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애비야, 우리는 전쟁도 겪어봤다. 굶어도 봤다는 소리다. 야, 이렇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건 꿈이다. 그런데 뭐가 불만 있겠니? 10년 전 말씀이세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저희 어르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알아라.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다. 네가 주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먹는 거다. 이거라도 안 먹으면 못 돌아다닐까 봐. 야, 너한테 뭐라 그러면 딴 거 줄까 봐 그냥 말 안 하고 다니는 거다. 그거였구나. 그저 30, 40대 분들은 언어가 되니 그냥 자기들이 직접 조금 더 소통을 해가면서 그것이 우리한테는 좀 불편하시구나라고 느꼈던 거고, 어르신들은 배려의 마음과 혹은 아이고 여기서 나름대로 저 친구들이 이게 최선이라고 해서 해주는 거겠지, 내가 뭘 더 하겠어라는 배려와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바로 제 어머니 아버지 제 장인 장모를 모시면서 또 알게 됐던 것. 여기 우리 시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모차 끌고 아이들과 여행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아이들이야말로 성당 3군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성당이 바라보이는 광장에서 젤라또 먹길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왜 꼭 좀 좋은 박물관만 들어가면 그렇게 또 그거 돈 낸 부모 입장에서요 무지하게 속상해요. 그리고 정말 화려하게요 박물관 끝나고 나면 깨요. 아니 그 박물관 그거 좀 보여주려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꼭 자. 그러고 나서 또 나오면 또 깨서 또 아이스크림 사달래. 진짜 이럴 것 같으면 아이스크림을 들고 핫도그를 들고 진짜 모나리자 앞에 쓸 수만 있으면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제가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여행 많이 하십시오. 가족 여행 많이 하십시오. 저는 해외여행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청주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 가셔요. 한국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으로 여행을 가세요.
아이들과 함께 어떤 맛집 옆에 있는 미술관이 아니고요. 미술관 옆에 있는 박물관 옆에 있는 맛집을 검색해 보세요. 그렇게 여행을 다녀보시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